네, 두 번째 기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기자님 강미선 기자님 오셨는데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어떻게 이제 화면으로만 좀 요즘 보는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또 정경부에서 오늘 두 분이 출동을 네.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어떤 리포트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식을 전해주셨는지? 네, 오늘은 약간 이제 10월부터 다음 달부터 이제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취재를 했습니다. 이 대출 규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좀 새로운 이야기가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이제 4명의 이제 통화 정책 그리고 재정 정책 그리고 금융당국 수장들이 네 분이 모두 한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어벤져스가 예, 어벤져스가 예. 예,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두 번째고 7개월 만에 만난 거거든요. 그리고 또 금감원장도 바뀌고 그리고 또 금융위원장도 바뀌어가지고 좀 의미 있던 좀 자리였습니다. 이 우리나라 금융을 이끄는 수장들이 만나서 이 대출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 고민을 좀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만한 이야기는 좀 어떤 게 있었나요? 그 약간 이런 현장에 가게 되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나오는 부분은 이제 알려진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6% 정도의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겠다. 그리고 이제 더 자주 만나서 논의하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민지 기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전세 대출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수요자 같은 전세 대출 규제에 있어서는 이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요 세 가지가 포인트였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요즘 부동산 집값과 관련해서도 이 대출이 막히면서 전세가 없어지고 뭐 반전세가 좀 많아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좀 걱정이 됩니다. 이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이렇게까지 쪼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뭐 아무래도 부동산 뭐 집가 문제도 있었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가계비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는 규제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까지 온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금리 인상 문제도 좀 엮여져 있어서 이번에는 좀 약간 금융위원장부도 바뀌고 또 수장도 바뀌면서 좀 대대적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지금 대출 받으실 분들 또 받으신 분들 다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열리는 방송, 소통하는 방송, 뉴스외전 채팅창으로 여러분들 질문 보내주시고요. 또 강 기자께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니까요. 또 라임님께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셨고요. 네, 미선 기자 타임라고 하시면서 오늘 라임님이 정경부 어벤져스가 나온 것 같다. 정경부, 저희 부서.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정경부 어벤져스 여기자들이 출동을 다 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이 기회입니다. 얼른 질문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제 지금 대출 규제 이 수장들이 만나서도 결국은 대출 규제 좀 해야 된다, 좀 쪼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기전으로 갈까요, 이 부분? 그거는 좀 쉽게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또 경제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고, 근데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제 하겠다는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것도 굉장히 좀 큰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관망세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대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대출과 관련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전세 자금 대출이나 집 이사를 해야 되는데 신용대출까지 그러니까요. 지금 고민이 너무 많아요. 네. 지금 이런 부분들의 피해는 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떤 방식으로 피해가 가지 않겠다 얘기를 한 건가요? 그거는 이제 차츰 정부에서 발표가 나와서 오늘은 이제 나온 게 여기까지인데 이제 민지 기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제 대출은 이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전세 대출 수요자들이 이제 반전세나 월세로 몰리지 않냐 이게 지금 최근에 굉장히 큰 화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전에 뭐 기준이 6%로 대출을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6% 기준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건가요? 이제 가계대출 이제 증가율이 이제 은행권에 있어서 연 5에서 6% 정도로 이제 관리를 하겠다는 건데 이제 최근에 농협은행에서도 좀 안 하겠다 이제 전세 대출을 갑자기 안 하겠다 중단한 게 그 은행 같은 경우는 갑자기 너무 늘어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는 차원에 이제 연 5에서 6% 정도로 자기네들이 이제 대출해주는 그 증가율을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5에서 6% 정도만 이제 맞춰놔야겠다. 그런 거군요. 그러면 올해 이만큼의 대출 규모가 있었으면 내년에는 뭐 그거의 6% 정도만 상승하도록 은행에서.
그렇군요. 네. 지금 뭐 라임님께서 정치적인 문제가 엮인 것 같아서 질문이 좀 조심스럽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사실 뭐 이 정권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뭐 지금 국제적인 뭐 경기 상황 때문에 그런 건지도 좀 고민이 되기는 해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네, 그 되게 좋은 질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10월에 지금 금통위 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통위도 이제 보름도 지금 남지 않은 상황에 있고, 예. 또 내년 3월에는 이제 대선도 그렇죠. 남아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한은에 있는 총재도 이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좀 많이 복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나. 그리고 또 금융위원장이나 금감위원장도 좀 새로운 이제 국가 수령과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문제도 좀 앞으로 계속 봐야 할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정치적인 문제가 전혀 연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그렇죠. 항상 없으니까. 경제와 정치가 좀 이렇게 예. 이어가는 부분이 있죠. 특히 또 정경부잖아요. 네, 정치경제부잖아요. 정치경제. 네, 그러다 그러네요.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서중호님께서는 한국식 테이퍼링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라임님 뭐 하는 총재까지 바뀌네요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좀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 조금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불확실성이 또 계속 있고 또 그런 와중에 해외에서도 뭐 중국 헝다 리스크 문제도 그렇고 저 테이퍼링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11월에 테이퍼링이 좀 많이 공식화됐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것도 이제 문제가 아직 연말까지 지금 10월, 11월, 12월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제 문제가 또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이런 정책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그래서 사실 이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경제부 기자들이 지금 다 출동을 거의 하고 계신 상황이라서 지금 여러분들도 이 대출 문제 어떻게 풀릴지 또 이 대출로 인해서 우리 국가 경제가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도 계속해서 한번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장슬기님께서 그분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셨는데 네. 땀이 나네요. 사진을 보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생하셨어요 얘기를 하셨고 뭐 잠시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뭐 장 기자는 또 이제 강 기자에게 어떤 선배신가요? 아, 저에서 사수셨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정말 X 보이프렌드처럼. 예. 그래서 너무 조심. 네, 정말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선배입니다. 그렇군요. 약간 은사 같은 그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스승의 날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선배님 듣고 계시죠? 예. 스승의 날 기대하시고요. 지금 항상 이 정치경제부에서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민지 기자님만 할까요? 저는 분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백신 맞고 백신 왔어요. 예. 줘. 기억해주세요, 여러분. 대표님 듣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대출 규제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또 질문이 나왔어요. 대출 규제 안 하면 나라 재정 큰일 나는 거예요? 대출 규제 꼭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필요한가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또 가계빚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가 OECD 평균 비교에서도 가계빚이 한 최상위권 정도에 속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출 규제를 안 하면 이제 돈을 계속 안 갚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의 전반적인 큰 그렇죠.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 이 대출을 잘 조절하는 것도 국가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미성 기자님이 앞으로는 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 좀 취재를 하실 건지 좀 궁금해요. 대출 특히나 좀 계속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좀 어떤 부분을 취재를 좀 많이 집중하실 건가요? 앞으로는 좀 제가 오늘 좀 약간 회의에 있는 현장을 좀 가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입사하고 나서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민지 기자도 그렇지만 그래서 현장을 많이 못 갔구나. 그래서 이런 대출의 뭐 수요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금융 수장들을 만날 수 있는 짧게라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못 갔구나라는 점을 오늘 좀 약간 현장에 가고 그러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대출 수요자들의 이제 연령별로도 좀 많이 만나보고 또 대출을 해주는 뭐 입장인 이런 뭐 은행 금융권들도 좀 많이 이제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쪽으로 좀 더 취재를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또 강 기자께서 이제 대출 규제 관련해서 뭐 사례자분들도 만나고 수장들도 많이 만나겠다. 여러분들에게 더 다채롭고 재미있는 리포트로 다가가겠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뉴스 외전 참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또 어떠셨어요? 오늘 또 함께 해주셨는데 저랑은 또 처음이시니까. 그쵸. 어떠셨나요? 역시 엄청난 텐션. 네, 정말 프로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텐션! 파이팅! 네, 백신 맞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강 기자님과 함께해서도 또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뉴스회전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고요. 강 기자님 또 앞서서 함께했던 장 기자님까지 우리 정치경제부 기자들 다들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 한국경제TV는 또 계속해서 좋은 뉴스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아, 이게 약간 조금 느리네.